안녕하세요. Technology Opportunity Discovery under the Dynamic Change of Focus Technology Fields of Application of Sequential Pattern Mining to Patent Classifications에 대해 발표하게 된 전우진이라고 합니다. 먼저 해당 논문의 순서는 Introduction, Theoretical Background, Methodology, Case Study, Discussion and Concluding Remarks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비즈니스 생태계는 환경 불확실성으로 인해 항상 변동성이 높은 기후에 있다고 합니다. 표면적으로 이러한 불확실성은 기술의 빠른 전환, 시장의 변동성 또는 고객 니즈의 신속한 변화와 같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생될 수 있다고 합니다. 불확실성의 근본적인 원인은 보유한 정보량의 차이와 지속 가능한 기술 개발이나 경제 성장을 포함한 과제 수행에 필요한 정보량의 차이에 있다고 합니다. 기술적 관점에서 보유하는 정보는 전문가의 지식, 노하우, 경험 또는 기술 문서를 나타내며 지속 가능한 성장과 생존에 필요한 정보는 지능을 의미하며 이는 과학적 의사결정에도 유용합니다. 기술 측면에서 불확실성 저감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Technology Opportunity Discovery라고 하는데요. 줄여서 TOD라고 합니다. 이로부터 기업은 신흥 기술 파악 및 연구개발 품목 창출 측면에서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허 데이터의 IPC를 이용한 분석은 기업의 기술력을 정적인 관점에서 규정한다는 점에서 몇 가지 한계가 있는데요. 우선기업 Precedence Enterprise (PE의 역량의 변화나 대상 기업의 고유한 기술 개발 방향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방식으로 창출되는 기술 기회는 최근의 기술 동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시퀀스는 기업의 중점 기술 분야의 시간적 질서를 반영하고 이미 기술 변화를 겪은 기업군을 우선 기업으로 정의해 중소기업에 권장되는 기술 기회의 확률을 선례를 결정해 보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논문은 기업의 기술 역량이 정적인 TOD에 대한 이전 연구와는 대조적으로 주요 기술 분야의 변화를 시퀀스를 통해 포착하고 기술 기회를 발견하는 새로운 4단계의 접근 방식을 제안합니다. 1단계로서 추천을 받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우선기업 PE를 등록 특허 원수와 기업의 R&D 환경을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다. 기업이 비교적 많은 특허를 등록했던 주요 기술 분야를 매년 선정하고 주요 기술 분야를 연대 순으로 연계하여 IPC 메인 그룹 레벨에 대한 기술 시퀀스를 생성합니다. 빈번한 시퀀스 패턴을 PE의 시퀀스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프리픽스 스팬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탐색하며 유의미한 시퀀스 패턴으로 정의됩니다. 마지막 단계로 대상 기업의 순서와 유사한 PE의 순차 패턴을 파악하여 기술 기회 후보군을 이러한 패턴에서 도출하여 기술 유사성, 사업 안정성 및 기술의 최신성에 대해 평가합니다. 제안한 접근 방법에 따르면 대상 기업인 중소기업의 기술적 시퀀스를 인풋으로 사용하고 후속 기술 기회를 발굴하여 기업 고유의 기술 발전 방향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영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먼저 그 다음 Theoretical Background로 Technology Opportunity Discovery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초기 TOD 접근 방식은 기술 전문가 그룹이나 회사의 영향력 있는 경영진에 의해 수행된다고 합니다. 전문가 기반 TOD는 신뢰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이는 새로운 기술 문서나 신기술의 기여도가 여전히 중요하지만 전문가들이 많은 수의 새로운 기술 문서나 신기술에 대해 항상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전문가에게만 의존하는 TOD 접근법은 시간과 비용 면에서 비효율성에 직면했고 환경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 다음으로 시퀀셜 패턴 마이닝은 주어진 서포트 threshold minimum support를 가진 주어진 시퀀스 데이터베이스 DS에서 일련의 순차 패턴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DS는 고객의 아이디와 시퀀스의 요소를 포함하는 일련의 트랜잭션으로 구성됩니다. 시퀀스 S는 시계열 순서로 배열된 요소 집합의 목록입니다. 시퀀스 S의 표현은 이렇게 표시가 되며 여기서 요소는 알파벳 순으로 정렬된 항목 또는 이벤트의 집합 I입니다. 서브 시퀀스는
시퀀스 S에서 추출하고 이를 프리픽스라고 칭합니다. 프리픽스로 투영된 시퀀스의 부분을 서픽스라고 칭합니다. DS에서 시퀀스 S를 포함한 트랜잭션의 개수를 서포트라고 칭하고 이 값이 min sub보다 높으면 frequent sequential pattern mining이라고 합니다. frequent subsequence의 completed set를 결정하기 위해 prefix span 알고리즘을 적용했습니다. 여기서 적용한 prefix 알고리즘은 length가 1인 sequential 패턴을 찾고 여기서는 ABCD라고 하면 ABCD에 따라 projected DB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 모든 length K sequential 패턴의 projected DB에서 length K 플러스 1의 sequential 패턴을 찾는 것을 반복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 알파벳의 조합을 찾는 것과 비슷합니다. 제한된 접근 방식은 각 기업의 주요 기술 분야의 전환적 변화를 시퀀스로 표현하고 시퀀셜 패턴 마이닝을 이용하여 대상 기업에 대해 유의미한 시퀀스를 발견한 후 탑시스 방법을 사용하여 최고의 기술 후보를 추천합니다. 해당 연구의 프레임워크를 그림으로 표현해봤는데 먼저 우선 기업의 특허 정보를 이용한 시퀀스 DB를 생성을 하고 frequent 시퀀스 패턴 탐색 및 DB로부터 기술 후보 발굴, 기술적 유사성, 사업 안정성, 리센시에 근거한 기술 후보를 평가합니다. 먼저 SME와 PE의 정의를 하는데요. SME는 기술 역량에 따라 R&D 전략을 수립하고 기술 기회를 발굴하는 데 벤치마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술 역량은 해당 기업에 등록된 특허수를 이용하여 측정합니다. 본 논문에서 특허는 알파벳 순으로 정렬되고 중복이 걸러진 특허 IPC 메인 그룹의 리스트로 표현됩니다. 이 리스트는 기업의 기술적 시퀀스의 요소로 사용되는데요. 해당 리스트는 특정 기술 분야의 융합 또는 이질성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각 기업의 기술 분야에 대한 시간별 집중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요소별 concentration ratio를 기준으로 연도별 중점 기술 분야를 선정하고 CR이 0.5 이상이면 해당 연도의 중점 기술 분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연도별로 선택된 중점 기술 분야들이 연결됨으로써 기업의 set of sequences가 생성됩니다. 두 번째 단계로 타겟 펌과 유사한 주요 기술 분야의 변화를 경험한 PE를 식별하고 변경 후 PE가 선택한 기술 분야를 결정합니다. 이전 단계에서 구성된 PE 시퀀스 DB의 경우 타겟 펌의 가장 빈번한 length 1 시퀀셜 패턴은 prefix span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prefix로 사용됩니다. 여기서 prefix는 타겟 펌의 목적이나 관점에 따라 설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length 2 이상인 길이가 2 이상인 시퀀스의 서포트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단계로 세컨드 prefix를 가진 우선 기업의 시퀀스 세트를 프로젝트하는데 이는 타겟 펌의 시퀀셜 패턴에서 두 번째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타겟 펌과 유사한 PE, 길이가 2보다 긴 PE의 시퀀셜 패턴, PE에 선택된 시퀀스에서 이 단계는 또한 시퀀스의 세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요소들을 검색하고 요소들을 기술 후보들의 집합으로 정의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5가지 지표를 계산하여 기술 후보 세트를 평가하고 각 기술 후보별 추천 지수를 도출합니다. 즉 기술 후보들은 불확실성과 연관된 기술 유사성, 사업 안정성, 리센시에 대해 평가되며 대상 기업의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열거된 지표는 PE 시퀀스와 타겟 펌의 시퀀스를 비교하여 계산됩니다. 여기서 세 가지 지표를 후보 평가에 사용되는 세 가지 지표를 설명을 드리자면 패럴렉스 인덱스라고 타겟 펌과 PE의 이 값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포커스 테크놀로지 시밀러리티 인덱스는
타겟 펌과 P가 얼마나 유사한 기술 분야에 집중하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Concentration Ratio는 테크놀로지 캔디데이트의 사업 안정성을 나타냅니다. Technology Capability Index는 The number of patents that had been registered in the field EI by the year of EI. 그래서 등록된 특허의 수를 해당 연도에 얼마나 등록이 된지 그걸 나타내는 지표이고요. Recency Index는 PE가 기술 후보의 특허셋을 등록한 시점과 평가 시간의 차이로 계산됩니다. PE와 대상 기업의 시퀀스에서 5개의 지표를 추출한 후 탑시스 메서드를 이용해 추천 지수를 도출합니다. 탑시스는 Positive Ideal Solution에서 가장 가깝고 Negative Ideal Solution에서 가장 먼 거리를 두고 기술 후보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PIS와 NIS와의 거리가 계산되고 PIS에 대한 상대적 근접성이 계산됩니다. 해당 값이 높으면 PIS와 가깝고 베스트 캔디데이트이 된다고 합니다. 베스트 캔디데이트는 높은 FTSI, CR, TCI 값을 가지고 낮은 PI, RI 값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사례형으로 키포에 등록된 특허를 사용을 했고 데이터로서 사용을 했고 2000년부터 2016년도에 등록된 특허를 사용했습니다. PE와 SAB에 해당하는 기업을 선정을 했고요. PE의 포커스 테크놀로지로 이니셜 시퀀스를 생성을 합니다. 먼저 타겟 펌이 속하는 SME인 의미의 FORMX를 선정을 하는데요. 여기서 FORMX는 34개의 특허가 키포에 등록돼 반도체 평면 패널 디스플레이, IT 융합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입니다. 여기서 기업 X의 메인 페이턴트를 선정하고 시퀀셋을 생성을 합니다. 분석 결과로서 PE의 3889개의 이니셜 시퀀스에서 약 430만 개의 시퀀셜 패턴을 도출했고 서포트 값이 4 이상, 길이가 3 이상인 패턴을 뽑아서 120만 개의 시퀀셜 패턴을 결과적으로 얻었습니다. 여기서 서포트 컷오프 밸류는 전문가들을 통해 정했습니다. FORMX와 PE의 frequent sequential 패턴을 비교를 하는데요. 여기서 sequential 패턴 여기 보시는 두 개의 IPC 메인 클래스의 조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를 통해 FORMX와 비슷한 기술적 변화를 겪은 PE를 선정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9번째 PE는 2007년에 많은 수의 G02F001과 관련된 특허를 등록해 중점 기술 분야가 해당 분야 쪽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다른 예로 PE2는 FORMX와 비슷하게 H01L021에 집중했고 중점 기술 분야를 G01R001, G02F001로 전환했습니다. 이 두 기업은 FORMX와 비슷한 변화를 겪은 PE들이기 때문에 그 변화 이후 PE의 중점 기술 분야는 FORMX에게 TOD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변화 후에 PE들이 어떤 기술에 집중했는지를 나타내는 IPC 셋을 생성을 하고요. 각 IPC 셋들은 테크놀로지 오퍼튜니티로 5개의 평가 지표로 평가됩니다. 다음 탑시스 메서드를 적용합니다. 각 인디케이터별로 베스트 캔디데이트과 워스트 캔디데이트를 추출합니다. 다음으로 각 테크놀로지 오퍼튜니티 캔디데이트별 베스트 및 워스트 캔디데이트과의 거리가 각각 계산됩니다. 마지막으로 시밀러리티라고 불리는 추천 지수가 계산되고 이 지수로 테크놀로지 오퍼튜니티 캔디데이트의 순위를 정합니다.
베스트 캔디데이트가 가장 가깝고 월스트 캔디데이트에 가장 먼 P9가 랭크 1에 위치하게 됩니다. P9의 높은 CR 값은 포커스 테크놀로지인 그 FORMX의 시퀀셜 패턴 이후 많은 특허를 등록하여 B08B001, B08B003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기술 투자를 했음을 나타냅니다. TCI 면에서 P2가 G02F001 관련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테크놀로지 케이퍼빌리티를 가지고 있었지만 P29의 초점이 여기 보시는 분야의 IPC로 변경되었음을 시사합니다. CR과 TCI 값이 높다는 것은 P9의 경우 실제 사업 환경에서 캔디데이트의 사업 안정성이 담보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반적으로 P9의 캔디데이트는 사업 안정성과 기술적 유사성 지표가 높지만 윌슨C는 상대적으로 저조합니다. 결과적으로 FORMX의 기술 환경 측면에서 캔디데이트의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보시는 그 기술 후보군은 기술 유사성이 낮은 P2에서 도출된 것이지만 윌슨C와 사업 안정성 지표가 다소 높은 편이어서 그 해당 IPC 후보는 FORMX가 신기술 분야로 진출하기에 적합한 기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P3에서 후보 G06F003의 경우 윌슨C가 눈에 띄게 높아 관련 기술 분야의 동향을 반영하고 P의 기술 수준을 따라잡기에 적합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는 신기술 분야나 이종 기술 분야를 유일한 기술 기회로 강조하는 경향이 있지만 정보 자원이 적은 타겟 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이런 결과를 오해할 수 있어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종 기술 분야에 대한 고려도 포함됩니다. 기존의 기술 역량을 포함한 기술 분야는 새로운 기술 기회가 될 수 없지만 그러한 동종 기술 분야는 R&D 계획 측면에서도 FORMX에게 상당한 옵션입니다. 여기서 피규어 4는 이종 동종 기술 분야별 인디케이터의 평균값을 비교한 것인데 이종과 동종 기술 분야 모두 타겟 기업에게 좋은 기술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다시 말해 이종과 동종 기술이 큰 차이가 없다고도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에서 이 논문에서 다룬 결과와 한계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은 기업이 적절한 기술 기회를 찾도록 돕기 위해 대상 기업의 중점 기술 분야의 일시적 변화를 반영하여 다른 TOD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제한된 접근법은 기술 기회를 탐색하는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유사한 변화를 겪은 PE를 식별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전 연구들은 기업의 중점 기술이 시장 환경이나 시간에 따라 바뀌는 걸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PE의 Similar Sequence를 타겟 기업의 중점 기술 분야인 Dynamic Change와 비교함으로써 불확실성이 적은 기술 기회를 식별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한계점도 있습니다. SME와 PE를 정의할 때 등록한 특허의 수만을 사용했는데요. 이는 테크놀로지 캐패시티를 측정할 때 기업의 재무 정보, 시장 점유율, 기술 평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수 있었음에도 등록한 특허의 수만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포커스 테크놀로지를 정의할 때 특정 연도에 비교적 많은 특허를 등록한 기술 분야만을 사용하여 한정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